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전체적으로 많이 처졌고 볼의 볼륨도 많이 줄어 있어서 인디언 밴드, 팔자주름, 입가주름이 전체적으로 생겨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은 인디언 밴드와 팔자주름도 개선하기 위해서 앞볼 쪽에도 코그실을 삽입할 예정입니다. 피부가 얇기 때문에 커팅 더블 코그를 전체적으로 많이 삽입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꺼진 부위는 실이 얕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할 때 꺼져 있는 인디언 밴드 부위도 표시합니다. 타깃이 될 부위를 표시하고요. 어느 방향으로 집어넣게 될 것인지 방향을 디자인합니다. 이분은 앞볼에 리프팅도 할 거기 때문에 앵커링 포인트가 두 군데고요. 첫 번째 앵커링 포인트는 인디언 밴드를 개선하고 팔자주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두 번째 앵커링 포인트는 입가의 전체적인 볼 처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집어넣게 되는 앵커링 포인트입니다. 앞에 케이스들과 똑같이 리도케인으로 곡소 마취를 해줍니다. 앵커링 포인트와 옆볼에 조직이, 섬유질 조직이 많은 부위도 마취를 해줍니다. 지금 타겟 부위를 하기 전에 자이고마틱 아치를 확인을 하고, 아치 바로 위쪽에서 삽입이 시작되어야 단단한 섬유 조직이 많은 자이고마 바로 위의 조직이 앵커가 되기 때문에 실리프팅을 할 때 자이고마를 반드시 통과해서 삽입해야 합니다. 지금은 타겟 부위를 곡소 마취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아래쪽 턱선은 90mm 더블 코그, 커팅 코그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자이고마보다 약간 위쪽을 펑처했고요. 앞볼의 리프팅을 위해서 자이고마틱 리가멘트 쪽도 펑처하고 있습니다. 삽입하기 전에 캐뉼라를 대어 보아서 캐뉼라가 진행할 방향과 길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삽입 부위는 수직으로
삽입하여 깊게 시작하고 끝은 더미스에 가깝게 되도록 점점 얕게 들어갑니다. 저항이 있는 경우에는 리가멘트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힘으로 밀어넣지 말고 그 주변을 찔러 보아서 좀 더 잘 들어가는 부위로 최대한 부드럽게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쪽을 시술하고 있습니다. 이 트루 리가멘트들의 해부학적인 구조와 위치를 알고 시술을 하면 캐뉼라 삽입 시 저항이 있을 때 어떤 리가멘트를 지나고 있는지 알면서 시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시술이 재밌고 크게 걱정하지 않으면서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깊이가 들어갔는지 확인해보는 장면이고요. 지금 이 정도의 깊이로 고르게 균일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하나의 앵커 포인트에 실을 4개 삽입하였고요. 아래쪽 턱선은 두 번째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캐뉼라가 곡선으로 들어가게 조작합니다. 앞볼 쪽의 리프팅은 60mm 더블 커팅 코그를 사용하였습니다. 캐뉼라 뒤를 들어주면 광대 쪽의 높은 부위를 쉽게 타고 넘어서 팔자 주름 쪽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볼의 리프팅에서는 자이고마틱 리가멘트가 앵커링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실이 자이고마틱 리가멘트를 통과하도록 시술해야 합니다.
시술 시에 캐뉼라의 끝이 높아져서 피부에 가깝게 삽입될 것 같으면 미리 손끝으로 눌러서 캐뉼라 끝을 아래로 향하게 해서 시술합니다. 캐뉼라 끝을 손끝으로 미리 눌러서 캐뉼라의 끝이 아래로 향하도록 합니다. 이분은 전체적인 얼굴의 볼륨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볼의 페페드와 나조라비알 폴드에 히알루로닉 액시드 필러 시술을 같이 하였습니다. 지금 앞볼 페페드에 필러 시술을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은 나조라비알 폴드에 필러 시술을 하는 장면입니다. 볼륨이 부족한 경우에 볼륨을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약간은 리프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볼륨을 채우는 시술을 같이 해주는 것이 더 리프팅 효과가 좋습니다. 자, 이 케이스의 전후 사진이고 전체적으로 얼굴 라인이 고급스럽게 되었고 볼륨이 더 채워져서 더 젊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50대 정도의 노화가 진행이 된 얼굴형이고요. 40대 후반, 50대 이상부터 두드러지게 이제 처짐이 나타나게 되는데 보통 중안면에서는 앞볼의 볼륨이 줄어들면서 그렇지 않아도 어느 정도 생겨있는 팔자 주름이 더 심해지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 또 하안면은 입가 쪽에 마리오네트 주름 있는 부위는 트루 리가멘트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위쪽에 있는 피부와 스마스가 탄력이 떨어지면서 중력 방향으로 처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피부 진피층에 콜라겐 합성이 줄어들고 진피층이 점점 줄어들면서 피부가 점점 얇아지기 때문에 실리프팅 시술을 할 때는, 그렇게 피부가 얇아진 분들을 시술을 할 때는 좀 굵은 실을 시술을 하게 되면 최대한 좀 깊게 시술을 하는 것이 좋고, 효과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얇은 굵기의
코그실을 사용을 하는 것이 효과가 좋겠습니다. 너브 블럭은 인프라 오비탈 너브 블럭과 멘탈 너브 블럭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앵커링 포인트에 마취를 하고 또 실제로 당겨야 될 풀링 포인트 이 부위를 충분히 마취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눈가에는 혈관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오비탈 림의 안쪽 에어리아에 펑처를 하면 멍이 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비탈 림의 바깥쪽에서 펑처를 하셔야 합니다. 고정점에 펑처를 하겠습니다. 더블 코그는 실이 가늘지만 어떤 깊이에 넣어도 효과가 좋습니다. 실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코그 스레드가 두 개가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장력이 하나를 집어넣었을 때 2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자연스럽게 리프팅을 하고 싶을 때는 더블 코그를 좀 깊은 깊이로 넣으시고 좀 확실하게 리프팅을 하고 싶을 때는 좀 더 얕게 삽입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피부가 얇고 앞볼 쪽은 피하 지방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 부위는 굳이 얕게 넣지 않고 적당히 깊게 삽입하겠습니다. 더블 코그는 타겟 부위에서 다소 얕게 들어갈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숙련된 분들은 더블 코그로 얕게 시술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앵커 포인트에서는 깊게 진입하고 타겟 포인트에서는 적당히 얕게 넣어 주어야 효과가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깊게 들어가고 끝부분에서는 얕게 진입할 겁니다. 마사지를 하고 당겨줍니다. 더블 코그의 경우에는 인장력이 강해서 당기면서 마사지를 할 필요는 없고 그 자리에서 부드럽게 눌러주기만 해도 고정이 됩니다. 한 곳에 4번의 진입으로 8개의 코그실을 넣은 것과 똑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장력이 강합니다. 자, 코그 PCL을 삽입하겠습니다. PCL 스레드는 좀 더 깊게 넣고 더블 코그는 좀 더 얕게 넣어서 2레이어로 리프팅할 예정입니다. PCL은 좀 더 얕게 삽입해도 됩니다. 실의 굵기가 다소 굵다고 하더라도 얕게 넣었을 때 피디오보다 더 부드럽기 때문에 피부에 티가 훨씬 덜 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피하 지방도 얕고 피부가 얇은 부분이어서 처음 코그 스레드 리프팅을 시술하시는 분들은 이 케이스처럼 피부가 얇고 피하 지방도 별로 없는 부위에는 가능하면 PCL로 삽입하는 것이 부작용 없이 리프팅 효과를 잘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가 타겟 포인트고
타겟 포인트 더 아래쪽으로 1cm까지는 캐뉼라를 진입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들어가야 타겟 포인트를 코그가 정확하게 물 수 있습니다. W 타입인 경우에는 실이 끝에서 밖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을 바로 잡고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을 내가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더 밀어 넣고 그 실을 잡고 빼야 하기 때문에 고정된 스트로우를 빼고 실을 밖에서 천천히 더 밀어 넣어야 합니다. 밀어 넣을 수 있을 때까지 밀어 넣고 왼손으로 실을 잡은 상태에서 살짝 캐뉼라를 빼봅니다. 뺄 때 실이 같이 딸려 나오게 되면 왼손으로 실 끝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겨 보아서 실이 딸려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에 캐뉼라를 빼야 합니다. 캐뉼라는 뺄 때 세게 빼지 말고 천천히 빼야 합니다. 세게 빼게 되면 실이 같이 딸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빼고 왼손으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눌러서 고정합니다. 캐뉼라가 진입한 뒤 스트로를 빼고 실을 충분히 밀어 넣은 후 이 상태에서 캐뉼라를 조금만 뺍니다. 캐뉼라를 빼고 실을 밀어 넣으면 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캐뉼라만 조금 더 밖으로 빠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실 끝을 왼손으로 잡고 당겨봐서 실이 당겨지지 않는지 확인하고 캐뉼라만 당겨지는 것만 확인하고 캐뉼라만을 천천히 뺍니다. W 타입은 실제로 고정점이 이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실 끝의 위치가 그대로 위치해 있지 않고 이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타겟 포인트를 정확하게 실 끝의 코그가 무는 것이 코그실 리프팅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캐뉼라를 삽입할 때 이 타겟 부위에 반드시 실 끝이 위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W 타입인 경우에는 최대한 딸려 나오지 않게 조심스럽게 실을 위치해서 고정해야 합니다. 고정이 잘 되었고 좀 더 좋은 효과를 위해서 더블 코그를 다시 한번 얕게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더블 코그도 진입할 때는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캐뉼라 끝에서는 좀 얕게 진입하겠습니다. 더블 코그로 좀 덜 당겨진 부분이 확실하게 보정이 되었습니다. 진입은 앵커 포인트에서는 충분히 깊게 집어넣습니다. 딤플이 생기는 정도로 타겟 포인트에서는 얕게 넣고 내가 원하는 부위에서는 좀 더 얕게 삽입합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다 당겨진 것이 보입니다. PCL로 약간 깊게 넣어서 전체적으로 당기고 더블 콕으로 덜 당겨진 부분을 포인트로 더 당겨 리프팅 하면 고르게 리프팅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처져 있는 면의 피부를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선 모양의 실로 면을 전체적으로 올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 레이어 리프팅을 하는 것은
굉장히 면 상태의 피부를 올릴 수 있는 좋은 리프팅 방법입니다. 전후 사진입니다. 전체적으로 피부도 얇고 얼굴에 지방이 많이 빠져 있어서 처짐도 심한 경우였고 팔자주름과 이가처짐 둘 다 심한 경우였습니다. 더블 코그 6cm 8개로 중안면을 리프팅하고 더블 코그 9cm와 W타입 PCLC를 하안면의 얕은 층과 깊은 층에 이중으로 넣어 리프팅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측면 사진에서도 인디언 밴드와 팔자주름이 확실히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40대 여성분이시고 40대는 전체적으로 피부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중년의 나이이기 때문에 실제로 피부와 스마스 둘 다 많이 처져 있는 상태고, 이 스마스와 피부를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리프팅 할 수 있는 코그 제품을 사용해서 리프팅 시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분은 눈가 쪽에 주름도 있어서 눈가 쪽의 주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이필러라는 캐뉼라에 달려있는 가는 실을 삽입을 할 예정이고요. 나이가 들면 이마 쪽에서 처져 내려오는 피부가 코 바로 위에 콧등에 모여서 콧등 주름을 만들기 때문에 콧등 바로 위에 처져 있는 피부를 위쪽으로 리프팅해서 콧등 주름을 개선하는 시술도 같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목주름이 좀 깊으신 편인데 그 목주름의 위아래쪽에 모노실을 많이 삽입을 해서 주름 위아래쪽으로 당겨지는 효과를 이용을 해서 목주름을 개선시키는 리프팅 시술도 같이 시행하겠습니다. 일단 고정점이 되는 자이고마틱 아치를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꺼져 있는 트루 리가멘트와 나조라비알 폴드 디자인을 했고, 우리가 실제로 당겨 올려야 되는 작용점 부위도 표시를 했습니다. 이분은 코그실을 위에서 아래로 넣는 그 시술과 함께 아래쪽에서 위로 넣는 시술 방법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눈썹 쪽 콧등 주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눈썹 쪽을 리프팅하는 시술은 헤어라인 쪽이 진입부가 되겠고, 눈썹이 우리 작용점이 됐기 때문에 헤어라인 쪽에서 눈썹 쪽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마취는 눈썹 쪽을 리프팅 할 때는 프라트로크레어 너브와 슈프라오비탈 너브를 마취를 하고요. 인프라오비탈 너브, 자이고마틱, 그리고 멘탈 너브도 너브 블럭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제 콧등주름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눈썹 쪽에서 리프팅을 시켜주는 브로우 리프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입 부위는 헤어라인 쪽이고 혈관을 피해서 18게이지 니들로 펀칭을 해줍니다. 이 부위도 고정점인 헤어라인 쪽에서는 거의 본터치를 하듯이 페리오스티움 바로 위에서 시작을 하고 쭉 진행을 해서 작용점은 눈썹 더미스의 바로 아래쪽이기 때문에 일단 고정점과 작용점은 헤어라인과 눈썹을 잡으면 되고요. 진행은 헤어라인 쪽에서는 깊게, 눈썹은 눈썹 부위에 스킨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충분히 얕게 진입을 하셔도 됩니다. 진입할 때 캐뉼라의 끝이 눈썹을 관통해서 지나가는 느낌으로 지나가야 눈썹 아래가 정확하게 물리기 때문에 눈썹을 조금 더 지나가서 캐뉼라가 삽입이 되어야 됩니다. 삽입이 되고 나면 잡은 상태로 누르면서 당겨서
고정을 해줍니다. 한쪽 눈썹에 60cm 더블 코그를 3개씩 각각 삽입을 했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눈가 쪽에 아이필러를 삽입을 하겠습니다. 눈가 주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이필러를 삽입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눈가 주름에 평행하게 삽입을 하는 것보다는 눈가 주름에 수직으로 삽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가는 전체적으로 혈관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멍이 들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필러는 끝이 뭉툭한 캐뉼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니들로 모노실로 시술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멍이 들 확률이 적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필러의 캐뉼라도 좀 가는 편이기 때문에 멍이 아예 안 들지 않기 때문에 좀 삽입을 할 때 신중하게 젠틀하게 삽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톡스 인젝션과 함께 아이필러 삽입을 같이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도 좋고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되게 됩니다. 자, 이제 팔자주름과 그 입가 쪽에 처짐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더블 코그를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점이 되는 자이고마틱 보온 쪽에서는 좀 더 깊게 삽입을 하고, 우리 작용점이 되는 팔자주름 위쪽에서는 좀 더 얕게 삽입을 하되, 우리가 작용점이 되는 가장 높은 부위보다는 좀 더 1cm에서 1.5cm 더 밑에까지 캐뉼라를 진입을 시켜야 작용점에 정확하게 물리기 때문에 좀 더 길게 삽입을 했습니다. 팔자주름의 얼굴뼈는 다소 곡선이 있기 때문에 캐뉼라 끝을 반대쪽 손으로 만져가면서 살짝 눌러서 아래쪽으로 향하게 리드를 해야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광대뼈를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위에서 아래로
더블 코그를 삽입을 해서 입가 쪽의 처짐을 개선을 해서 하면을 개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올린 것처럼 우리 실과 캐뉼라가 어느 정도 피부 밑에 두께로 지나가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코그실을 턱선 쪽에 있는 그 작용점에서 고정점 쪽으로 진행하는 시술법으로 실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이 들어가는 깊이는 당연히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이 진입을 할 때는 얕은 더미스 바로 아래로 진입을 시작을 하고, 실이 끝나는 끝은 자이고마틱 본 바로 위 섬유층에 끝이 위치하도록 깊게 끝나야 합니다. 똑같이 당기고 잡은 상태에서 캐뉼라를 빼고요. 이렇게 처음에 스타트를 얕게 진입을 하는 방법은 생각외로 시술 방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코그실 리프팅에 좀 자신이 있고 경험이 많은 그런 숙련된 선생님들만 해보시기를 권유를 합니다. 처음에 진입을 할 때 너무 길게 얕게 진입을 하게 되면 심한 딤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깊이를 조절을 잘 해서 처음에 진입을 해야 그런 심한 딤플과 같은 부작용이 없게 됩니다. 똑같이 당긴 상태로 눌러서 고정해주고, 끝은 어느 정도 당겨서 남은 실을 잘라냅니다. 이 실 끝은 약간의 딤플이 있어도 금방 쉽게 풀리기 때문에 너무 실을 잘라낼 때 딤플을 많이 풀어내면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시술하겠습니다.
자, 이제 목주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목주름의 바로 위쪽과 아래쪽에 모노실을 여러 개 삽입을 해서 목주름의 위 아래쪽에 조직이 수축이 되도록 유도를 해서 목주름이 펴지게 하는 모노실을 이용한 목주름 개선 시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뉼라를 돌리고 빼는 이유는 좀 더 실이 들어간 부위에 콜라겐 합성을 더 많이 촉진시킬 수 있고 수축을 더 많이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모노실 시술을 할 때는 반드시 실을 집어넣고 나서 어느 정도 돌린 후에 실을 잡고 빼내면서 시술합니다. 모노실 시술은 시술을 시행하면서 니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가 많이 나고 멍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가 많이 나고 멍이 많이 들면 들수록 더 유착과 섬유화, 콜라겐 합성이 더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피가 더 많이 나는 것이 시술의 효과는 더 좋습니다. 이제 보톡스 시술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콧등주름을 펴기 위해서 지금 실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마주름이나 미간주름이 많이 움직이면 실이 고정되지 않고 금방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콧등주름 그리고 눈썹 리프팅을 피디오실로 진행을 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이마나 미간 보톡스 인젝션을 같이 해주는 것이 더 효과 유지가 좋습니다. 눈가 쪽도 보톡스 시술을 같이 진행을 해서 좀 더 효과가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보톡스 시술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전후 사진입니다. 자, 눈썹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눈썹이 리프팅 되고 따라서 눈썹 아래쪽에 있는 콧등주름도 많이 개선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가 쪽도 지금 아이필러를 시술을 하고 눈가 주름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팔자주름과 입가주름도 코구시를 이용해서 리프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처짐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중턱이 있는 이 목주름에도 모노실을 집어넣어서 주름이 많이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